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빼빼로데이네요. 미 증시, 나스닥 특히 급락했는데요. 일단 다우, 마이너스 0.06%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66% 하락했고요. S&P 500 또한 마이너스 0.82% 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3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급등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시장 자체가 급락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은 또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죠.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급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아무튼 조금 또 하락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30년 만에 최고치에서 나스닥 1.66%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CPI가 상승함에 따라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한 1.4%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57%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지표는 또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4,000명 감소한 26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작 후로 최저치라고 하고요. 주간 실업 지표는 개선되었다는 부분.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 뉴욕 증시 그죠? 소비자 물가의 급등에 하락했죠.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돈 건 물론 1990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고 첫 금리 인상도 내년 7월에 있을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스닥 지수 1.6%가량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또 물가 상승률 급등은 최근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끌어올렸습니다. 1.55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금과 가상자산으로 또 주식 내에서는 기술주에서 금융주로 옮겨갔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큰 하락률이 설명되는 부분이죠. 또 나스닥 지수 내에서 반도체주, AMD, 퀄컴 또 바이오 제약주 모더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습니다. AMD와 퀄컴 각각 6%, 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채권 금리 상승에 금융주는 선방했습니다. 웰스파고가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수요일장의 주요 종목으로 리비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을 넘어선 78달러에 책정되면서부터 기대가 컸는데요. 거래는 106달러 75센트에 시작돼 상장 즉시 시총 910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가장 큰 규모의 IPO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첫날 종가는 시초가보다 낮은 다만 공모가 대비로는 29.14% 오른 100달러 73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총 859억 달러로 GM의 시총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금융주로 갈아탄 만큼 기술주로 구성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알파벳 클래스 A가 2%의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구글은 유럽연합위원회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부과한 벌금 28억 달러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지만 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4%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하락세로 개장해서 장 초반에는 시총 1조 달러에서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할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1억 5,7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는데요. 이때 매수했던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메타, 엔비디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률도 2-3%대로 좀 큰 편이었습니다. 또 금융주 대체로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했지만 JP모건 체이스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한 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등 단기간 내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 섞인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트렌드 메타버스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바로 12의 라운드 힐볼 메타버스 ETF입니다. 메타버스의 기초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클라우드 플레이어부터 실제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게임 엔진인 유니티와 로블록스 등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출시된 신생 ETF인 만큼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금리 인상은 기술주에 불리한데요.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서학개미는 그래도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MD, 알파벳 클래스 A, 또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까지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Q에도 많은 관심이 몰린 것 같죠.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19%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또 하락률도 큰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수익률이 116%입니다. 3위의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FDA는 오는 21일 이전에 승인할 전망이란 보도가 있는데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관련 제약주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백신 임상시험 부실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또다시 엔비디아였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의 순매수 결제 금액을 모두 다 합해도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에 모자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죠. 비트코인 8천만 원을 웃도는 모습 잠시 보였다가 오전 7시에는 7,9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보실까요? WTI, 브렌트유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가 배럴당 81달러 선, 브렌트유는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원 90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 급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영향을 미칠 거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바이오주, 미국 바이오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뉴스에 나온 거죠. 리비안, 100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그저 78달러에 확정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대략 29% 상승했던 부분이었고 시초가 대비로는 약간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리제네논 강보합 마감되었습니다. 0.96% 그리고 모더나 3.3% 지금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미국 정부와 특허 분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그죠. 모더나 백신 개발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수조 원대 지원을 받고 했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와서 받은 거 없다. 받은 거 상에서 백신 개발한 게 아니고 자기들 독자 연구진이 백신을 개발한 거다라고 미국 정부와 지금 특허 분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이오젠 1.15% 하락, 아스트라제네카 0.07 강보합했고요. 화이자 3%대 상승, 머크도 1.56%대 상승했고 GSK 1%대, 19112 1%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모더나 쪽은 미국 정부와의 백신 특허 분쟁 부분이고 바이오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바이오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특허 전쟁 벌이고 있다는 모더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죠. 빼고
단독 특허 출원, 모더나 미국 정부와 백신 특허 분쟁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정부서 100억 달러 지원 받고도 100억 달러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죠? 독립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 그대로 열받았는데요. 부글부글. 네. 법정 공방된 전 세계 방역 역량. 네. 좀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의 그죠? 아무튼 네. 그 이익만 추구하고 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출원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모더나 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는 백신 개발에 참여한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 3명이 핵심 특허권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모더나는 자사 소속 과학자들이 단독 개발했다며 특허 신청에서 이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세기의 백신 대접을 받고 있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특허 출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NIH 국립보건원과 모더나 4년 전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NIH는 몇몇 과학자들이 그 모더나와 함께 백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아무튼 연구를 설계했고 해서 주 특허 출원안에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모더나는 지난 7월 미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자사 소속 학자들만 주 특허 출원자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모더나 측 대변인은 NIH가 백신 개발에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모더나 학자들만이 백신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NIH를 핵심 특허 출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양측의 분쟁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NIH를 감독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 연구소의 그레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질적으로 개발한 백신이다. 모더나 백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요. 모더나 CEO는 이 백신 기술은 모더나에 의해 개발됐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 측은 국립보건원 NIH와 협력했던 팀 외에 자체적으로 연구하던 모더나 소속 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기 서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 정부 수조 원대 지원했죠.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4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14억 달러면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 5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대가로 81억 달러도 받아 챙겼습니다. 대략 단순하게 8조 원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등 100억 달러, 총 약 11조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11조 원 지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최소한 이렇게 지원해야 되죠. 우리는 몇억 원 지원받았죠? 아무튼 한 몇백억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250억 한 500억대도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및 저소득 국가에 대해 백신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내년 말까지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제공한 비용도 350달러, 41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모더나의 특허 분쟁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방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분쟁은 과학적 포상이나 자존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NIH가 특허권 일부를 공동 소유할 경우 백신을 어디에서 제조해서 어느 나라에 먼저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신 기술 라이센스를 제3자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별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정부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더나의 수익은 줄어들겠죠. 아무튼 미국 정부와 모더나 그리고 모더나의 행태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아주 나쁜 행동이죠. 수조 원대 11조 12조 가량의 돈을 지원받고도 아무튼 오늘 또 오전에는 약하게 조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상승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